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 첫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말 뉴스A 진행을 맡은 김윤수입니다. 채널A가 처음 약속드린 대로 뉴스의 품격을 높이고 공정한 여론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첫 인사처럼 이 처음이라는 건 언제나 설레기 마련입니다. 첫 순간, 첫 만남, 첫 소망까지 검은 토끼의 해인 개묘년 새해. 설렘 가득했던 올해 첫 순간들을 이솔 기자가 오늘의 오프닝으로 모아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영시 영영군입니다. 개묘년 시작과 동시에 태어난 아기는 모두 3명. 우렁찬 울음소리로 지혜와 풍요, 번영의 상징인 토끼의 해를 깨웁니다. 이란성 쌍둥이 태명 짱순이와 짱짱이, 그리고 여자아이 복동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분만을 지켜보지 못한 아빠는 화상통화로 쌍둥이와 첫 인사를 하고 외할머니가 대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고생한 만큼 또 쌍둥이를 낳아주고, 그리고 우리 사위도 애쓰고 지금 못 왔거든요.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복동이를 처음 안아본 아빠는 감격에 벅찹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요. 그냥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울릉도 저동항 촛대함에 속속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동해 끝까지 온 겁니다. 시민들은 새해 소원을 종이에 적어 울타리에 달거나 떠오르는 해를 사진에 담으며 첫 해돋이를 감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고 시골에 계신 우리 엄마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모두 힘드셨을 텐데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힘든 일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울릉도뿐 아니라 포항,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더 나은 한 해를 꿈꾸며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대한민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새해둥이들의 이 울음소리를 들으니까요. 없던 힘도 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내시죠. 그럼 새해를 맞은 세계 각국의 표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코로나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안보 우려에 풀어야 할 숙제가 연초부터 산더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3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실까요? 유승진 특파원,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서 올 한 해도 걱정이라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겠죠? 네, 지난해 미국인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40여 년 만에 최고치까지 찍었었죠. 문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커졌다는 겁니다. 앞서 2023년에도 금리 인하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대로 미국의 긴축 행보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1.2%에서 0.5%로 끌어내렸고 실업률은 4.6%로 올려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른바 아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올해도 대중경제 목적의 경제 정책들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IRA와 같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일이 우리로서는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합동훈련과 같은 각종 행사가 이어질 경우 북한의 도발이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는 먼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미국에 이어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굳게 잠갔던 방역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중국발 코로나를 우려해 도리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공태현 특파원, 지금 있는 곳이 공항이잖아요. 새해가 되면서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면서요. 네, 대역 불과삼이란 문장입니다. 요즘 상황에 빗대어 큰 전염병은 3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3년간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해방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곳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는 새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베이징에서 바로 옆 도시로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8일부터는 국내 이동 규제만이 아니라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도 사라져 관광과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 시작됩니다. 그러나 봉쇄해제 뒤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감염 확산으로 병원과 장례식장은 마비됐고 추가 변이 발생 우려도 큽니다. 각국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다시 빗장을 걸고 있어 한동안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오는 3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국무원 총리 등 정부 고위직 인선을 살펴보면 시진핑 1인 집권 체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엔 새해 한국인 맞이로 바쁜 일본 도쿄로 갑니다. 요새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일본이나 가볼까 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다시 교류가 늘다 보면 얼어붙은 한일 외교도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지 특파원, 지금 일본의 유명 관광지는 한국인 반, 일본인 반이라면서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일본인들이 새해 소원을 비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관광객들도 붐비고 있는데요. 일본은 오모테나시, 손님에 대한 극진한 대접으로 침체된 경제가 다시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지고 엔저 현상으로 저렴하게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많아 민간 교류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 1위는 한국인이었고 일본인의 인기 관광지도 하와이에서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양국 1,000만 명이 교류하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회담을 가진 한일 정상은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레이더 정보를 공유하는 방침을 논의하는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한미일 삼각 공조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제 강제 노동자 해법을 놓고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35%의 낮은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기시다 정권의 현 상황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에 놓인 어려움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개혁이었습니다. 기득권을 해체하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강성노조에는 정부 지원을 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신년사 어디에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신년사에 담긴 의미를 홍지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이행을 강조하며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강성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는 민노총 등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동조합 지원금을 끊고 강성노조가 장악한 기업의 정부 사업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개혁 과제로는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연금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년사 발표는 참모들만 배석한 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10분간 진행됐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와 미래였는데 반면 대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사는 북한보다는 국민들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군 대비태세 점검을 통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김성규 기자의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올 한 해 남북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새해 벽두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평양 용성 일대에서 쏘아 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SIBM 한 발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400km 정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도 SIBM 3발을 발사한 북한은 오늘 보도문과 사진을 통해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 검열을 위한 검수 사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 지구의 한 장거리 포병 부대에서 오늘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일선 포대에 600mm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인도하는 기념식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어제 실전 배치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 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또 핵무력 강화 전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 개발 과업을 내세우며 핵무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국방부는 비핵화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고 육군 참모총장은 북한 수뇌부 참수부대로 자폭 드론이 곧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특수임무여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발 안보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전략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중은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기자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조영민 기자, 네. 김정은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메시지도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신년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 군 지휘관들과의 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며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안보를 보장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북한을 향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저 표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 네.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읽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북 강경 메시지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 직후 전쟁이라는 말까지 꺼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 담대한 구상은 유효하지만 도발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작 이 윤 대통령 신년사를 좀 보니까요. 대북 메시지가 전혀 안 보여요. 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임 대통령들의 신년사를 보면 이런 대북 메시지가 있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신년사는 국민들을 향한 국정 운영 방향과 또 기조를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요. 이 김정은 혹은 김여정 등
북한 수뇌부가 내놓는 메시지에 우리 대통령이 일일이 응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 급의 문제라는 건데 정부 부처가 대응해도 충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국방부가 전면에 나서 북핵은 종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의중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대로 밀고 나갈 일이지 뭐 이걸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 네. 그런데 이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를 향한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 육성 신년사를 내기도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의정보고라는 형식으로 이 새 구상을 밝혔습니다. 의정보고에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에 매진하는 이유를 들며 남측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 억제와 평화 수호에 실패할 경우 방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술핵 무기를 선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심이 가는 게 이 전술핵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북한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에 발사한 3발은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 알섬으로 향했고, 오늘 새벽에는 평양 용성에서 쏘아 올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KN-25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에 대해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기자가 보기에 북한이 이렇게 대화 가능성까지 차단을 해놓고 네.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통일부가요,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 북한의 신냉전 다극화 정세하에 이 대미 강대강 원칙에 따라 실제적 행동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 한 해 38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죠. 최근 무인기 침투가 있었고 또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도 남북 간의 강대강 대결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강대강 대치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고했던 새해맞이 투어를 떠났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범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아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인사회 후 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대중 재단 신년 할애식에도 참석해 김대중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잊지 않으시면서도 선비의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셨던 그 삶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어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권영숙 여사는 이 대표에게 통합을 강조하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 대표는 봉화마을에서 최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5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께서 그간에 서로 안부를 좀 물으시고 내일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친노 친문 진영은 물론 동교 동계까지 두루 만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앞에서 지금은 단일 대우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도 민생도 또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덕담 대신 악담. 김 기자, 오늘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네. 이 새해 첫날 정치권도 오늘 하루만큼은 악담 대신에 덕담할 만한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네, 새해 첫날이죠.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에서 여야 지도부가 마주쳤는데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일일이 악수를 하며 반갑게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메라 앞에서는 저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카메라 뒤에서는 안 그랬나 봐요. 정작 서로를 향해서는 날선 메시지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 일찍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요. 새해 첫날부터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타협과 또는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 대표는 오후에 김대중 재단 신년 할애식에서도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횡행하다면서 정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받아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두 선거에서 실패하고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만 합니다. 네, 지난해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은 덕분에 대한민국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자평한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첫날부터 뭐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여야가 내놓은 이 대변인 논평은 수위가 더 세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 서로 남 탓하기에 바빴던 정치권 아니었겠습니까? 올해 첫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방탄 국회의 현실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검찰공화국으로 실종되어 버린 민주주의, 모든 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총출동 이렇게 세 글자가 떴네요. 국민의힘 이 오늘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 차기 당권을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했다는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도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요. 당권 주자들이 대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한마디씩 할 기회를 잡았는데 메시지는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내 단결을 강조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인화 단결하는 모습으로 한 목소리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인 만큼 야당과 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정치개혁을, 나경원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구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그리고 잘 사는 그런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보통 신년 인사회에는 지도부 위주로 참석해 오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의식한 거겠죠? 네, 일단 당원이라면 중앙당 신년 인사회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치러지는 만큼 미리 얼굴 도장을 찍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아직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을 다 사용하지 마세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물더미래요. 올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토끼는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이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국민의 뜻과 당심을 잘 아우르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라진 새해 맞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 새해 소원들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그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화려한 불꽃들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도 없는 새해 행사를 호주 시드니 시민들이 즐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격 중단된 홍콩 시민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도 민주화 시위로 신년맞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今天是3年来第一次可以跟朋友一起在外面跨年，我觉得很开心。 영국은 드론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왕관을 하늘에 수놓으며 추모했습니다.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미국 뉴욕의 볼드롭 행사에는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2,700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거대한 공이 타임스 스퀘어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사람들은 색종이비를 맞으며 흥겹게 춤을 춥니다.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오늘도 빵을 굽습니다. Some of these loaves are destined for soldiers, a little something extra that will make their New Year's Eve that much more special.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각국에서 이어졌습니다. Eh ben la paix pour tout le monde, voilà. Et des prix plus raisonnables, parce que la vie est très chère en ce moment, et ça fait mal, surtout à la pompe. Also auf den Krieg bezogen natürlich der Frieden, ganz klar, unbedingt.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유명 해돋이 명소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랜만에 거리두기 없는 일출 행사라서 어느 때보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아찔한 폭죽놀이에 비양심적인 쓰레기 투기까지 저희 현장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새해 일출을 보러 오는 강릉 경포해변입니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해변 출입이 가능하고 많은 행사가 열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안전이 제일 걱정되는데 분위기는 과연 어떨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대 주변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안전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이곳 광장에도 많은 또 우리 또 자율방범대 분들께서 고생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안전사고 없게끔 조심해 주시고요. 새해 첫날을 맞아 경포에 15만 명, 정동진 5만 명, 안목 5만 명 등 강릉에만 30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가 최대 화두가 되면서 해맞이 현장엔 공무원과 경찰, 소방 등 900명이 배치됐습니다. 강원도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부분이 저희가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통체증 부분도 최대한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맞이객들도 대체로 안전수칙을 따르며 차분하게 행사를 즐깁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폭죽놀이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있는데도 바로 옆에서 터뜨리기도 합니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건 불법.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는커녕 계도하는 것도 힘겹습니다. 불꽃놀이 하실 때 불꽃 튀고 하면 위험하니까 저 바닷가 쪽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가까우면 무섭죠. 불꽃은 서로 간격을 많이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해가 떠오르자 해변은 관광객들의 환호로 가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해맞이가 끝난 뒤 풍경은 영 딴판입니다. 해맞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해변 인근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차량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마냥 서 있고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까지 있습니다. 해맞이객들이 떠난 백사장.
쓰고 버린 폭죽부터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들이 한가득입니다. 치우는 건 고스란히 주민들의 목. 3년 만에 열린 행사는 좋지만 쓰레기는 평소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소 되면 뭐 한 10배 되지, 10배. 제대로 버려주면 좋은데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새해 첫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새해 첫날에 대한 설렘과 희망 속에 일부 해맞이객들의 무질서는 옥의 티로 남았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경모입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여파로 현재는 이렇게 오가는 길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도로가 다시 열리려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도로가 안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출퇴근길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김예지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휴일 오후 고속도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더니 금세 도로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길이 끊기면서 인근 도로로 우회하는 겁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일찍 분기점입니다. 화재 사고 이후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성남 쪽으로 가는 차들은 안양 부근에서 국도나 다른 고속도로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화재 구간을 포함해 안양과 성남 21.9km 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개통 이후 이 고속도로를 하루 약 9만 대가 이용해왔습니다. 출퇴근 차량들이 몰리는 내일은 더 극심한 정체가 우려됩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수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끝나면 정밀진단을 해야 되나 봐요. 안전진단을. 지난 2020년 40여 명 사상자를 낸 남원 3해 2터널 화재 사고의 경우 36일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폐기물 집계 차량 소유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전보건일지 등 각종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증거를 토대로 집계 트럭의 노후화나 정비 미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얼굴, 지금 이기영과는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거부해서 새로 찍은 사진은 공개를 못했다는 건데 이래서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경을 쓰고 앞머리를 눈까지 덮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습니다. 지난 20일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입니다. 살해한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으로 앞서 식당에서 일행과 술 마실 때 보면 굵은 안경테에 얼굴 윤곽도 둥구스름합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이마가 훤히 드러난 데다 턱선과 콧날이 뾰족해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이미지입니다. 언제 찍은지도 모르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증명사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현재 모습이 담긴 일명 머그샷을 찍을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거부하면 그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실물은 딴판이었습니다.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도 사진만 보고는 같은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정도만 최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머그샷이 됐든 아니면 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하도록 한다라든가 최근의 사진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법적 장치가 신상 공개는 유사범행과 재범을 막자는 취지인데 형식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수사 대상이 70명 선까지 늘어난 병역 비리 사건 속보입니다. 이 일을 벌인 브로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불렀고 해경뿐만 아니라 공군에서도 일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브로커의 정체를 파헤쳐봤습니다.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 80%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진단이나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병역 비리 브로커 구모 씨는
과거 뇌전증 약 처방 이력이나 거짓 발작 증세로 119 출동 기록 등이 있으면 현역 면제 판정 대상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구 씨는 포털 사이트에 자신을 버젓이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02년부터 6년간 해양경찰 조사관으로 일했고 이후 군무원으로 공군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는 게 구 씨의 주장. 2016년에는 공군본부 법무실 보통검찰부서 일했는데 군 사법제도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과 같은 조직입니다. 군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병역비리 수법을 접하거나 관련자들과 인연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병역으로 붙어서 그럴 때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왜 당신 얘기를 못하니까. 현재 병역면탈 수사선상에 오른 건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에 이어 현역 프로축구 선수와 배우, 의사나 법조인의 자녀 등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엮여나올 수 있는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은 병역 기피자와 브로커뿐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병무청과 함께 17명 규모로 합동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앞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2배로 늘려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작년 무역 수지는 14년 만에 적자인 것도 모자라 적자 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돌파구는 수출뿐인데 이대로는 나아질 거란 전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찾은 곳은 인천공항의 반도체 수출 현장. 추 부총리는 올 한 해 수출액이 4.5% 감소하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꺾이고 있기 때문 상반기만 해도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반도체 업체의 재고도 쌓여가는 상황.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미리 선발주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미리 확보해내는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장비 발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472억 달러, 약 60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적자이자 IMF 외환위기 직전에 2배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 터라 수출 호황도 재현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1%대의 저성장을 벗어나기 힘들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출 경쟁력 약화, 세계 경제의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현재까지는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지원책을 발표하는 걸 시작으로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해 월드컵 16강의 감동에 이어 올해도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2023년 각본 없는 드라마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김태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눈 덮인 운동장을 전력 질주하는 선수들.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도 선수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달리고 오르고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금메달을 땀으로써 그 이후에 있는 올림픽에 또 약간 발판이 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연패에 도전하는 육상 정혜림은 코로나로 대회가 연기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1년 뒤로 미뤄지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토끼띠의 해가 됐는데요. 전 사실 지난번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황선우, 체조 여서정, 유도 이준환 등 젊은 스타들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패기를 앞세워 4년 전 일본에 뺏긴 종합 2위 자리 탈환을 노립니다.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3월 야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스포츠 빅 이벤트의 시작을 알립니다. 쇼트트랙은 7년 만에 안방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치릅니다. 5월 축구 20세 이하 월드컵과 7월 여자 월드컵을 거쳐 9월엔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이어집니다. 책임감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도약을 꿈꾸는 한국 스포츠. 2023년에도 스포츠의 감동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한라산 정상에서 만난 개묘년 첫 해입니다. 어둠을 가르는 붉은 자태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찬 하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해 첫 출근길은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에서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7도 낮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5도 이상 떨어지니까요. 가장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맑고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엔 건조특보가 당분간도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울릉도와 독도로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서울은 영하 9도, 대전 영하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종일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 중반까지도 추위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새해엔 분명 좋은 일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일도 적지 않을 겁니다. 경기 침체 전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북한의 전쟁 위협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새해만 되면 음원 차트를 휩쓰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제 좋은 일들만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요즘 MZ세대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새해 첫 마침표 찍겠습니다. 2023년도 가보자고.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